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상수 아저씨의 영화를 봤는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2015년 영화인데요. 지금 2026년이니까 11년 전에 홍상수 아저씨와 김민희 누나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왜 약간 이렇게 좀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2시간짜리 영화 하나에 1부, 2부 나눠가지고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막상 후반부에 갈수록 앞에서 이미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약간 지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투영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그 고어성이 그 홍상수 그 아저씨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감독님 너무 팬이다, 자기 감독님 밑에서 일하고 싶다, 연출부 시켜달라, 넣어달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상수가 뭐 자기 뭐 그렇게 안 대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넣어주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담을 피다가 옆에 썰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상수 아저씨가 그 옆에 있는 썰매장을 보고서 썰매장에 가서 고화성이랑 썰매를 타고 놀아요. 이게 왠지 홍상수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결혼했고 애도 있는 아저씨가 젊은 연출부랑 그 썰매장 가서 그렇게 썰매 끌어주면서 놀고 있다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홍상수의 모습일까? 약간 이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진짜 홍상수의 모습이면 좀 웃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여자애랑 그렇게 썰매장 가서 놀고 있다는 게. 수원 이름이 아마 행궁이었던 것 같은데, 행궁 안에 복례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그 복례당이라는 곳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노가리를 까다가 건너편에 이제 한 여자가 와서 앉죠. 그 여자가 김민희였고, 김민희는 거기 앉아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까먹으면서 있었는데 이제 홍상수가 말을 걸어요. 뭐 하고 있냐, 뭐 직업이 뭐냐,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김민희가 다행히 홍상수 감독을 알아봐요. 뭐 되게 유명한 감독 아니시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은근슬쩍 홍상수가 이제 김민희 옆에 앉아요. 사실 여기 입구에서부터 봤다 너를. 그래서 혹시 여기 입구 밖에 나가가지고 커피 마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김민희는 뭐 왜 수락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뭐 유명한 감독님이니까 마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옆면을 비춰주는데 사실 이때 김민희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 네이비색 니트를 입고 되게 좀 김민희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빡센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빡센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핏의 네이비 니트를 입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군가한테 이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좀 무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야 사실 김민희를 모르고 김민희도 날 모르고 그냥 혼자서 입 터는 거고 한데, 저는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한테 계속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홍상수 눈에 김민희가 얼마나 이뻐 보였길래 그런 말을 계속 하나, 이게 대체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작업실 가서 막 그림 보여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제 홍상수 아저씨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가 되게 가려는 길이 뭐 되게 예민해야 할 수 있고 되게 용기 있어야 할 수 있고 또 되게 뭐 어려운 길이다 약간 이러면서, 너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하면서 되게 약간 좀 약간 우쭈쭈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그림의 느낌을 봤는데 이제 한국 작가 중에 하태임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 70년대생이신가 그러신데 그분의 그림이랑 되게 느낌이 비슷한 그림을 김민희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면서 약간 둘이 아무래도 그 예술을 하시다 보니까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 그림을 가져왔나? 아니면 아무튼 그림 자체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태임 작가의 그림이 사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뭘 하냐면 스시를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뭐 이제 술 마시면서 홍상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김민희한테 반지를 주고 싶은데 지금 반지가 없다 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홍상수 본인의 어떤 모습을 투영하는 거였으면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약간
반지를 주고 싶다 이지를 하니까 약간 좀 앵스러웠던 포인트였긴 해요. 이것도 보면서 대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또 여기서도 계속 김민희한테 예쁘다 예쁘다 하거든요. 아니 김민희 예쁜 거 알죠, 예쁜 거 아는데 이거를 뭔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홍상수라는 캐릭터가 좀 무례한 건지 솔직한 건지 자기 어떤 감정 표현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민희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다음이 생겼겠죠? 좀 신기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김민희가 갑자기 자기가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같이 갈 거냐, 같이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김민희가 홍상수를 데리고 자기 원래 가려던 모임에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홍상수한테 아 감독님 그 막 소문이 들린다 뭐 저기 그 같은 연출부 여 스태프랑 되게 심각한 사이라는 뭐 소문이 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딱 느낀 게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고화성과 썰매장에서 노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러고 노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감독님 결혼하셨냐 물어보니까 결혼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김민희 얼굴이 진짜 거의 막 약간 쎄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그걸 딱 보면서 아 김민희도 되게 홍상수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김민희도 딱 표정이 바뀌는 걸 보니까 되게 좀 귀여웠던 포인트 같아요. 아무튼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복례당에서 김민희를 만나고 커피를 마시러 가죠. 그냥 딱 여기서 딱 보면서 느낀 게 아 나도 나중에 저기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국현미 이런 데나 요새 그 데미안 허스트 전시 사람들 엄청 많이 온다는데 아무튼 그런 데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죽치고 앉아 있으면은 김민희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나?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똑같이 복례당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홍상수 아저씨가 이번에 되게 꼬치꼬치 막 깨물어요. 뭐 누구랑 사냐, 뭐 어머니랑 사냐. 그래서 이제 김민희가 어머니랑 산다 하니까 이제 홍상수가 아빠는 없냐, 막 이혼하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되게 좀 홍상수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엄청 무례하면서 좀 솔직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연봉이 얼마시냐, 부모님 뭐 하시냐, 해외여행 몇 번 가봤냐,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쓰지?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어떤 니즈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이 있는데 나보다 좀 떨어지는 애를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웬만하면 나랑 좀 비슷한 환경 아니면 나랑 좀 속된 말로 총점이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아니면은 뭐 나보다 더 상황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전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DCF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지금 얼마다 약간 이런 계산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사실 상대방의 재산을 보고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두들기는 과정이 그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하이닉스 다녀. 연봉이 1억이니까 뭐 최소 한 10년, 15년 동안은 약간 이 정도의 고연봉을 받겠지? 하고 성과급 받으면 돈 더 되겠지? 하고 너가 모아둔 돈은 있으니까 이거 가산해가지고 너의 속된 말로 너의 가치는 얼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계산을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지금 30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아직 70년이 남아있고 그 70년 사이에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희망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중간에 나 사실 다른 게 하고 싶어서 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다쳐가지고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서른의 기점에서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30살에 1억을 벌지만 35에 갔을 때 0이 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 마이너스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겠다, 이 사람과의 어떤 인생을 같이 헤쳐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 저는 좀 불안한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20억 있다 해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20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 너 지금 20억 있으니까 너의 지금 이 20억은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이 20억으로 뭐 예금에만 넣어 놓는다, 그래서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 하고, 너가 만약에 이 20억이 없어지면은 나는 이혼한다, 약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됐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뭔가 단순히 지금 가진 것에 그렇게 뭔가 포커싱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긴 했어요. 물론 20억, 50억 막 이렇게 10억 아니면 집 한 채 있는 거 엄청 좋죠. 당연히 이거 까먹을 확률이 극악의 확률이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 모르잖아요. 뭐 갑자기 무슨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보통 20억, 30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해서 벌었을 텐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가지고 막 사업 자금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너 20억 있고 연봉 2억이니까 나 너 좋아, 이게 이런 스탠스가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그 홍상수가 또 김민희한테 그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작업실에 놀러 가요. 그래서 홍상수가 작업실에 있는 김민희 그림을 보고 이제 품평을 시작하죠. 그래서 막 너의 그림은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작품 같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되게 막 평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민희가 그거 듣다가 아닌데, 나는 자기 위안 얻을 거면 차라리 남자를 하나 찾고 말지 왜 그림을 그리냐, 난 그림 안 그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홍상수가 맞다고, 맨날 그렇게 그림 생각만 하면은 머리 아프고 어지럽다,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전까지 보여줬던 홍상수의 스탠스가 있잖아요. 김민희한테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뭐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맥락과 함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약간 빨아주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얘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약간 우쭈쭈 해주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쾌한 느낌? 물론 당하는 김민희가 좋았다면은 좋은 거죠.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저런 행동을 하진 않았었나? 약간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뭔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똑같이 작업실에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스시를 먹으러 가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예쁘다, 예쁘다, 너 예쁘다, 뭐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의 모습과 다른 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스시집에서 이제 반지를 주고 싶은데 반지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반지를 꺼내와가지고 김민희한테 반지를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나는 결혼 못한다, 나는 애가 있어서 결혼 못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친놈 같잖아요. 누가 결혼했고 애가 둘이나 있는 남자가 지금 처음 보는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반지를 끼워준다는 게 사실 미친놈이잖아요. 그냥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의 사랑은 틀리고 지금의 사랑은 맞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좀 강한 의문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한 번 골랐으면, 그리고 가뜩이나 애가 있으면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뭔가 그렇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반지를 주면서 나 결혼하고 싶다, 너 예쁘다, 근데 나 애 있어서 결혼 못한다, 약간 이걸 하는 그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미친놈 같긴 했어요. 하고 또 이번에는 똑같이 그 모임을 가는데, 여기서는 그 전이랑 달랐던 게 술 마시다가 갑자기 옷을 다 벗어요. 셔츠를 벗고 바지도 벗고 속옷까지 다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이, 내가 하다 하다 홍상수 술버릇까지 봐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웃기면서 불쾌했다. 또 웃긴 포인트는 이렇게 술 마시고 나와가지고 김민희한테 데려다 준다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둘이 막 경포대 가고 싶다, 경포대 가자, 택시비 얼마 나올까, 약간 이렇게 얘기하다가 홍상수가 택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가 앞에 왔어요. 근데 김민희가 그걸 무시하고 또 저기 다른 광장 쪽에 가가지고 택시를 잡자,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갈 것처럼 해놓고서 막상 택시가 오니까 약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웃겼다 하고, 또 집 가기 전에 이제 다음에는 입에 해준다면서 볼뽀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대체 일단 의문인 거는 홍상수가 분명 자기 결혼했고 애도 둘이 있다 했어요. 이 조건을 보면은 사실 만난다는 판단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홍상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 홍상수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길래. 아니, 하다못해 김민이면은 사실 전부터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대체 홍상수의 어떤 면이 좋았길래 이런, 어떻게 보면 홍상수의 치명적인 단점을 자기가 떠안고 가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다음엔 입에 해준다면서 볼뽀뽀 해주는 게 정말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게 효과가 있었나?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기 김민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예쁘다 예쁘다 계속 해주면은 꼬실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내일이 왔고요. 그 상영회에 김민희가 와요. 근데 이제 김민희가 올 때 포인트가 그 스시집에서 반지 껴줬잖아요. 약지에 껴줬거든요. 여기다가 껴줬는데 그걸 끼고 온 거예요, 김민희가. 그래서 와, 대체 김민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걸까? 이게 대체 홍상수의 매력이 뭘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좀 존경스러운 정도로 어떻게 꼬셨나 좀 궁금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예술충인 게 어필이 됐나, 아니면 뭐 예쁘다 예쁘다 해줬던 게 포인트가 됐나, 내가 모르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 반지를 끼고 온 걸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영화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총평을 하자면 사실 보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였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였나? 아무튼 제목이 그 두 개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제목을 봤을 때 그 홍상수의 여자가 사실상 두 명이잖아요. 첫 번째에 그 어린 뭐 23인가 24세 결혼했다는 그 와이프분이 계시고, 지금 김민희가 이제 두 번째 여잔데, 뭔가 딱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그 처음에 만났던 원래 와이프를 만난 그 선택은 틀린 거고, 지금 김민희가 진짜 맞는, 속된 말로 진짜 사랑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가지고 좀 뭔가 좀 충격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판단을 하기 전까지 엄청 심사숙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둘이 뭔가 소원했으면 뭔가 합의 이혼을 한 다음에 뭔가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이혼은 안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고 이런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고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 내가 막 하고 나고 뭐 애도 있는데 뭐 진짜 사랑을 찾았다 약간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약간 미친놈인가 라는 생각이 한 반도 있고, 아, 이게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결혼을 안 해봤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막 엄청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보다 내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하게 된다,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때 한 선택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했다, 그래서 후회했다, 약간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 같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 사실 결혼을 못 할 것 같고 독거노인으로 그냥 고독사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재밌는 사람이랑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좋은 하이엔드 라이프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둘이 그냥 재밌게 놀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는 게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이게 제가 아직 어리고 이 현실을 보지 못했고 뭐 그런 걸 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주의라서, 뭔가 제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저는 똑같이, 아, 내가 지금 내가 결혼할 타이밍에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해야지, 이거보다는 내가 이 사람 자체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건지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단 말로 뭔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른 거라면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아마 전 개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결혼을 못 할 것 같지만 결혼을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 일단 제가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상대방도 좋고 재밌고 우리 둘이 재밌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랑을 보면은 홍상수가 김민희를 엄청 엄청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정말 그 홍상수와 김민희의 되게 끈끈한 사랑, 약간 그런 게 어디서 나오나,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홍상수 영화를 이제 두 편째 보는 건데, 홍상수 영화가 많잖아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영화들도 보면서 홍상수와 김민희의 어떤 끈끈한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